국민의힘 소식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권의 심장부라 불리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그 여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의 신변을 위협했다가 그 협박범이 체포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경호 분위기가 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경찰 차원에서 지금 경호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경찰 내부적으로 정리된 지침에 따라갈 것 같아요.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광주에서 소수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선을 기적적으로 이겨서 집권하고 있는 여당입니다. 우리가 소수라고 움츠러들지 맙시다. 우리가 이곳을 더 잘 살게 해드립시다. 자, 그런데 화면에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눈에 띈다라기보다는 좀 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뒤에 한 분 계신데 빨간색 마스크 많이 보셨어요? 저는 빨간색 마스크는 많이 못 봤는데 저렇게 빨간색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여럿, 그것도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마치 무슨 일이 있느냐,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느냐 왔다 갔다 해요.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얼굴보다도 더 두드러져 보일 정도로 빨간 주변에 마스크가 빨간색 마스크가 네, 여러 보여요. 그렇습니다. 뭐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확 두드러지고 뭐 어떤 장면에서는 이렇게 일렬로 쭉 서가지고 한 위원장을 이렇게 경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광주 지역 청년. 네, 광주 지역 청년당원들이고요. 따로 뭐 당 차원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한 위원장이 광주로 오고 또 며칠 전에 또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아하. 경호 차원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원봉사단? 자처해서 저렇게 경호에 나선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 우리가 뭐 혹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보호해드리자라고 해서 모인 분들이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야권에서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요, SNS를 통해서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한껏 취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용산에 있는 두 사람의 분신 같은 아바타는 황태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맹비난했는데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이제 같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서 매우 지나치다, 살짝 어이없다, 굳이 왜 하필 광주에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똑같이 올렸던 그 사진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한동훈 장관이 내려오는데 예, 주변으로 이렇게 저렇게 청년당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 주변으로 경찰 경호가 빽빽하게 둘러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 한 커트가 특히. 예, 네. 특히나 그 사이에서 또 한동훈 장관이 먼 시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다소 그렇게 보였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저 현장이 광주는 아니었고요. 저기 이제 서울역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 이번에 피습 사건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또 그 야권의 텃밭인 광주를 찾는다, 이런 일정이 이미 알려지고 있고 그 일정을 강행했다 보니까 경찰 병력이 더 강화된 것은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해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설명이 제가 볼 때 저건 서울역 KTX 상황이 아니고 광주 KTX역 그 송정역 에스컬레이터 내려올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저 자리에 계셨군요. 예, 왜 그랬냐면 저희도 놀랐어요. 너무 많은 경찰분들이 경찰 이렇게 써 있는 아까 보셨잖아요. 예. 그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를 강화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저희는 최소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좀 줄여달라고 바로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동하는 중에 이제 저 사진을 찍힐 수밖에 없었고 저 빨간색 마스크 쓴 분들도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몰랐습니다. 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마스크 색깔이 저희 당 색깔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이게 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당원인 거는 저는 알았는데 아마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저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을 뭐 가지실 한동훈 것 같아서.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거냐 이런 얘기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일정, 광주 같은 경우에 일정을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여러 번 갔는데 항상 청년 당원들이 저렇게 경호 같은 저런 이렇게 임무를 맡아서 해요. 근데 어제는 저 빨간색 마스크 때문에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인 측면이 있었고 과잉 경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경찰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지금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자꾸 이게 비교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소방 헬기 특권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게 자꾸 정치권에 비화되는 게 좋지 않다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광주에서는 저런 분들 오셔가지고 마스크 물론 저분들도 뭐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눈에 띄었다는 거고 청주 가셨잖아요. 네. 그때는 마스크 없었나요? 저런 막 경찰 경호 그때는 어땠어요? 청주에서는 빨간색 마스크 쓰신 분은 없었고 경찰 경호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하. 예. 그렇군요. 그래서 좀 너무 좀 과한 것 같다. 예. 이 다른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저희가 처음 내렸을 때 광주 송정역에 내렸을 때 저희도 놀랐어요. 너무 많이 계셔서. 예,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취임 후 첫 광주 방문이어서 그래서 한 위원장의 메시지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는 이 말이 여기서도 당선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동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정말 멋진 일이 될 겁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광주에서도 당선되고 싶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당선되고 싶겠죠. 예. 절박하고 본인이 아주 중책을 맡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당원들 앞이니까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길을 만듭시다. 이런 건 좋은데요. 그러면 최소한 광주에서 어떻게 이기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광주 방문해서 나왔어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뭐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이미 다 얘기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실천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란한 방문이었지만 그럼 광주 시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갔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이미지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서도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고요. 어쨌든 이제 아까 그 과잉 경호의 문제가 뭐 경찰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국민들한테 광주 시민들한테 첫 보여진 사진 한 장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앞으로 달라지긴 하겠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어제 광주 가서는 왜 386 운동권 청산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그런 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 돌아다니는 거 좋고 지금은 이제 시도 지역의 위원회들을 이제 격려하는 차원이겠지만 그래도 처음 지역에 갔을 때 지역 그 동료 시민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하는 동료 시민들의 좀 기대치에 맞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제 이 부분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성 보수층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라고 할 내용도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5.18 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이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안인데 이게 단순히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래요.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오면 보면. 광주를 찾은 한동훈 헌법 전문회. 우리는 지금 4.19 정신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문회는. 근데 5.18 정신까지 수록하겠다. 이게 그동안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요구했었고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5.18 때 한동훈 어린이는 유치원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73년생입니다. 그리고 5.18이 이제 1980년이니까 유치원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5.18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뭐 어떤 대학생 정도의 나이가 돼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어떤 시위에 나섰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빚도 없고 순전히 어떤 역사적인 이제 법률적인 평가를 했을 때 이거는 4.19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헌법 정신에 또 맞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됐냐면은 내가 이거 숙제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숙제는 이미 됐다. 그러니까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 세력 간에 합의는 됐기 때문에 나는 이건 숙제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광주에 왔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예. 이 보수당 입장에서는 한 위원장의 이 행보가 중도층 확장에서 나오는 거였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짧게. 중도층 확장도 있겠지만 진심을 담은 얘기라고 봐야죠.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18 정신을 헌법전만 수록하는데 동의한다 이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5.18이 4.19와 동격으로 헌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의힘의 인식이 더 이상 5.18과 관련돼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일이 없다. 저희가 완벽하게 5.18 정신에 동의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정체성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어려운 얘기 했으니까 조금 가벼운 얘기도 전해드리죠. 한동훈 위원장 넥타이 색깔도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빨간색 아니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맨날 똑같은 넥타이 하기 좀 그렇잖아요. 네. 뭐 넥타이 색깔에 큰 의미는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